이태준 선생님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저는 여기 와서 처음 알게 됐어요. 그 와서 보니까는 우리 저 이태준 선생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숨겨진 독립운동가고 알려지지 않은 일들을 뒤에서도 많이 하고 계셨던 분들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나라를 좀 더 사랑한다면 여기저기서 많이 알아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함 이태준 선생. 그는 1883년 경상남도 함안에서 아버지 이질과 어머니 박평함의 큰아들로 태어났다. 그 후 1907년 그는 세브란스 의전에 입학하게 된다. 당시 일제는 1907년 6월 헤이그 밀사 사건을 계기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정미 7조약을 체결하여 한국의 내정과 외정권의 대부분을 통감부가 장악하게 된다. 이어 통감부는 더 나아가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 해산하여 한국민의 저항을 무력화시키려 했다. 이에 맞서 해산 군인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의병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일제 침탈의 소용돌이 속에 1909년 의학생이던 26살 청년 이태준의 운명을 바꿔놓은 인연을 만나게 된다. 그가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고문 후유증으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의학도였던 이태준은 도산 안창호 선생을 치료하게 되면서 민족에 대해 비로소 눈을 뜨게 되었고 그의 권유로 비밀 학생 조직인 청년하구회에 가입하게 된다. 내게 민족이라는 큰 산을 보게 한 인물이라면 사천천함인 독립운동가 우사 김규식은 청년 이태준에게 큰 산을 오르게 한 선생이다. 이렇게 도산 안창호와 우사 김규식의 만남은 이태준 선생의 운명을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태준은 세브란스 의전의 선배이자 청년하구의 동지인 김필순의 뒤를 이어 1911년 12월 중국 망명길에 오른다. 중국에 도착한 이태준은 난징 기독교 의원에서 인수를 펼치고 조선 독립군 부상자를 돌보며 본격적인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된다. 당시 중국은 청을 타도하고 새로운 공화국을 세우려는 신의 혁명이 일어나 혼란한 시기였다. 이태준은 당시의 심경을 자신에게 민족혼을 불어넣어준 도산 안창호에게 편지로 전한다. 난징에서 진료 활동을 하던 이태준은 그의 두 번째 운명을 바꾼 인물을 만나게 된다. 그가 바로 미국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연희 전문에서 교수이자 독립운동가로 활동하던 우사 김규식이다. 김규식은 당시 독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에서 압록강을 건너 신의주까지 모금운동을 하다 일본 경찰에 쫓기는 몸이 되었다. 그 후 외국어에 능통한 김규식은 중국 난징에 있는 앤더슨 앤 네이어라는 회사에 입사해 몽골 울란바토로 지점장이 되었다. 이 시기에 이태준은 김규식으로부터 독립군 간부 양성소를 만들자는 제의를 받았다. 어려웠다. 밖으로는 일본이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를 노리고 안으로는 신의 혁명으로 전국이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중국에서 군자금 마련과 독립군 기지를 만들기에 녹록하지만은 않다고 판단한 이태준은 김규식의 제의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태준은 1914년 가을 김규식 유동열과 함께 몽골로 가게 된다. 그 후 이태준은 동의의국을 개헌하고 환자들을 돌보며 활발히 진료활동을 했다.
또한 동의의국은 항일 운동가들의 비밀 연락처로도 사용되었다. 그래서 그의 명성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 몽골의 마지막 황제인 보그드칸의 주치의가 되었다. 또한 몽골에는 중국군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중국군 사령관 가오시린의 주치의도 겸하게 되었다. 한편 1918년 김규식은 둘째 아들 김진동과 사촌 여동생 김은식을 데리고 몽골에 동행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이태준은 김규식의 사촌 여동생 김은식과 재혼을 하게 된다. 1919년 초 이태준의 동의의국은 환자들로 넘쳐났고 군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40~50명이 기거하기도 했다. 1920년 상해 임시정부는 파리 평화회의에 조선의 독립을 요구하기 위해 김규식을 한국 대표로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이태준은 당시 거금 2,000원을 파리로 떠나는 김규식에게 주었다. 이때가 이태준에게 사촌 매제이자 동지인 김규식과의 생애 마지막 만남이 되었다. 1919년 7월 몽골 황제 보그드칸은 이태준에게 에르데니인 오치르 국가훈장을 수여하게 된다. 울란바토르로 전해려왔다. 당시 몽골 주둔 중국군 사령관 가오시린으로부터 함께 중국으로 가자는 권유를 받았지만 이태준은 거절한다. 운게름 부대는 울란바토르에서 중국군과 치열한 전투 끝에 중국군을 밀어내고 울란바토르를 점령한다. 울란바토르를 점령한 운게름 부대는 약탈을 하며 몽골 지식인과 양민 그리고 외국인 등 8,000명을 잡아 울란바토르 인근 벅드산에서 집단 학살을 자행한다. 이때 울란바토르에 있던 이태준도 운게름 부대에 잡혀 함께 독립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38세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된다. 1921년 대함 이태준 선생은 쓸쓸히 생을 마감하며 우리의 기억 속에서도 잊혀져 갔다. 그리고 1990년 한국과 몽골이 수교를 맺고 대함 이태준 선생의 이름이 다시 74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이태준 열사 기념공원 안에 기념관이 설립됐다. 대한민국 정부는 1980년 대통령 표창을 서운하고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으로 추서했다.